중학교 1학년 능률김 3과 보문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동창회 얘기를 통해서 재밌게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가 모양이 바뀐다, 어형이 달라진다라는 게 있었고, 그렇게 달라지는 5가지 모양은 원형, 3인칭 단수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중에서 중학교 문법에서는 3가지를 특히 주의해서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형이고, 두 번째가 과거형, 그리고 세 번째가 과거분사형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3단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형태 중에서 특히 3인칭 단수형은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그 동사의 모양이 s 또는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현재 분사형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이런 모양이었고, 현재 분사랑 모양이 똑같은 것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연습해 봤죠. 오늘도 이어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동사의 모양 중에서 오늘은 특히 과거형을 알면 어떻게 이것을 시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제를 우리 문법 용어로 tens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제라고 하면 시간에 관련되는 거니까 time이라고 표시될 것 같은데, 시제하고 시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시제라는 것이 문법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달리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시제하고 시간은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시제로는 현재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간은 과거인 경우도 있고, 시제로는 과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시제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도 있죠.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사건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형식으로 전달을 할 때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일부러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은 이 시제 중에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과거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동사가 여러 가지 바뀌는 모양 중에서 과거 시제로 표시할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동사에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원형과 함께 과거형을 알면 그 문장 전체를 순식간에 과거 시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점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인 것이죠.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She loved taking pictures라고 하게 되면 lo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시제를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과거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이것이 3년 전인지 지난달을 말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함께 구체적인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자리에다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년 전에 또는 3개월 전에 같은 이런 말들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제인데, 그 시제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제와 그리고 과거 시제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제 중에는 또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미래 시제는 나머지와는 좀 다른 것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는 동사만 가지고도 시간을 표현할 수 있지만 미래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will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will이라는 조동사와 함께 동사를 쓰면 그러면 이 동사는 미래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는 방법과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학교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제를 크게는 3가지로 나누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면 시제에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다른 말로 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추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라고 해서 단순형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형 말고도 나중에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완료형과 진행형이 합쳐진 완료진행형이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 시제를 총 12가지로 자세히 펼칠 수 있겠죠.
과거 시제만 하더라도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 진행형이 있고 현재 시제도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 진행형이 있고 미래 시제도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 진행형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총 12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시제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 시제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 중에서도 단순형에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이 현재 시제 중에서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봤다, 그죠?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 형태를 붙인 거, 이걸 현재 분사라고 했었습니다. 비동사와 현재 분사를 합친 모양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것은 시제는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문장의 시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또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입니다. Meeting friends again after 20 years. 20년 뒤에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after는 언제 뒤에라고 하는 전치사이죠. 20년 뒤에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문장 부호가 없으니까 이것은 문장은 아니죠. 그냥 제목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meet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네요. 이때 meeting은 현재 분사일까요? 아니면 동명사일까요? 해석을 해보면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다시 만나는 것 정도 명사의 느낌으로 해석되니까 동명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3문장입니다. Today is a special day.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데 이 주어는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썼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과거 시제인데 비동사에도 세 가지 모양이 있었다, 그죠? am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is가 있었고 are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제에 쓸 때는 am, is, are인데 이것을 과거 시제로 바꿀 때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am은 was로 바뀌고 is도 역시 was로 바뀌고 복수형으로 쓰이는 are는 were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시제를 과거로 바꾸시오 그렇다면 is를 was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장은 순식간에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죠. We're having our middle school reunion. 우리는 하고 나서 비동사에다가 ing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 are는 비동사이고 동사에다가 ing 붙인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했었죠. 이렇게 비동사와 ing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을 이 시제 개념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a에서 시제가 현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ing 붙어있는 이런 형은 현재 시제 중에서도 진행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름하여 현재 진행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중학교 reunion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접두어 re가 붙어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텐데 뜻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nion은 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시 결합하고 다시 뭉치고 다시 모이는 거니까 우리말로는 동창회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교 동창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중학교 동창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We were in the same class 20 years ago. 우리는 하고 나서 비동사가 a가 아니라 were로 바뀌었죠. a의 과거형이 were인데 그렇다면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는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반에 있었던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면 20년 전에 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이 20년 전에 라는 말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과거에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사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시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고치시오. 그러면 이때 were를 are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20 years ago 같은 말들은 사라지고 now 같은 이런 부사로 바꾸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Now everybody has amazing jobs.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verybody는 주어인데 이 주어는 몇 인칭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복수가 될 것 같은데 문법으로는 특이하게도 단수 취급하는 것이 every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very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인칭 단수.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가 have라고 써서는 안 되고 has라고 하는 3인칭 단수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mazing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동사 amaze가 있습니다. amaze는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놀라게 하는 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 현재 분사인 것입니다. 우리 현재 분사와 함께 동사에다가 ing를 더한 것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2과에서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을 잠깐 연습해봤습니다. 동명사는 명사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현재 분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용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 중에도 동사적인 속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형용사적인 속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 않고 형용사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방금 본 문장에서 이 amaz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였지만 이제는 아예 형용사로 되어버린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지루한, boring, 그리워하는 missing, 감동적인 moving, 뛰어난 outstanding, 역겨운 disgusting, 충격적인 shocking 이런 단어들 전부 ing로 끝나는데 현재 분사였지만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아예 형용사로 부르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mazing도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놀라운 직업들, 이 놀라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앞으로도 계속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find out about them 이라고 할 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그것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직업들, 그 직업들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뜻입니다. Let's로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니까 권유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찾다라는 뜻인데 find와 find out은 약간 뜻이 다릅니다. find는 찾는데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찾는 겁니다. 지갑을 찾는다, 열쇠를 찾는다, 가방을 찾는다, 발견하다 이럴 때 쓰는 것이 find이고, 반면 find out은 찾기는 찾는데 물건을 찾는다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찾는 거 또는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것이 find out입니다. 그래서 find out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사실, 그것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깨달아 봅시다, 발견해 봅시다, 그런 의미로 쓰겠죠. 은지 was in the photography club when we were in middle school. 은지는 photography club이니까 사진 클럽, 우리 동아리 이름 중에서 사진반에서 활동했던가 봅니다. 사진반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중학교였을 때. 자, 이 문장은 마침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죠. 그 한 개의 문장 속에 가만히 봤더니 은지라는 주어, 그리고 was라는 동사, 그리고 we라는 주어, 그리고 were라는 비동사. 그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절이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한 개의 절이 있다, 그죠? 그렇다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when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한 개의 문장을 만드는데 두 개의 절이 들어있고 그 두 개의 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when. 그러니까 이 when은 접속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각 절의 시제를 분석해 봤더니 은지 다음에 is라고 하지 않고 was로 한 거니까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we 다음에도 are라고 하지 않고 were라고 했으니까 역시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네요. 오늘 문법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이 접속사 부분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팔품사 중에 하나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히 다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접속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었던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and, or, but, so 같은 것들이 있었죠. 등위 접속사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등위, 대등한 위치에 있는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이고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모양도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단어이면 오른쪽에도 단어가 있어야 되고, 왼쪽이 구가 있으면 오른쪽도 구가 있어야 되고, 왼쪽이 절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이런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와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이름하여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종속 접속사도 접속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두 가지를 연결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종속 접속사도 가운데에서 연결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둘 다 절이라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온전한 의미 덩어리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왼쪽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도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그런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 종속 접속사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하고 다른 점이 또 뭐냐? 종속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더 중요하고 하나는 좀 덜 중요한 그런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절을 이름하여 주절이라고 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절을 반대 개념으로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 종속절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각이 나죠. 영어 표현으로는 주절을 main clau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속절을 영어로는 dependent clause라고 합니다. claus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는 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존하는 절, 즉 주절이 있는데 여기에 얹혀 있는 절, 부수적인 절. 그래서 주절은 독립적으로 사용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고 종속절은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주절에 의존하는 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즉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종속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등위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앞으로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종속 접속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이고 그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과서 본문에서 매 본문마다 종속 접속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종속 접속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when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when은 뭐뭐뭐뭐 할 때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뒤쪽에 있는 절을 먼저 해석하고 이거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울 부분이니까.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종속 접속사이다 라고 했었고 이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 when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종속절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종속절이라고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명사도 배웠고 형용사도 배웠고 부사도 배웠습니다. 절이 뭔지를 알고 품사가 뭔지를 알면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when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은 전부 부사절인데요. 부사절 하면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하면 되겠죠.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고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절,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우리 본문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절, 이 자리를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로 붙어있는 이 절, 여기를 절 중에서도 종속절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를 구분할 때 이 절은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when부터 끝까지 middle school까지를 통째로 지워버려도 앞에 있는 주절만 가지고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독립된 문장으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절은 부사절인 겁니다. 또 자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When we were in middle school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은지 앞에다가 두어 봅시다. 그러면 When we were in middle school, 은지 was in the photography club.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면 이것은 부사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when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접속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준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종속 접속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1학년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답변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 중학교 2학년 이상이 되는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when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등위 접속사하고는 달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인데,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다. 종속절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사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접속사 when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She loved taking pictures. 이때 s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은지를 가리키는 거겠죠. 은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역시 우리 lo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어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정확한 시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문장을 보니까 중학교를 다니던 때, 그때 사진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taking은 tak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인데, 이것은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렇다면 이것은 동명사이겠습니다.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Now she's a drone photographer. 이제라고 하는 부분은 부사이고요. 이제 은지는 드론 사진가입니다. 또는 사진작가입니다. 시제가 다시 현재 시제로 돌아왔죠. 과거에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Drones can go almost anywhere. 드론은 갑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이 동사 앞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서 동사를 도와주고 있죠. 도와줄 때 이 can은 능력의 의미로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더해지니까 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almost도 역시 부사, 거의, anywhere,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거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곳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겠죠? almost라는 부사는 anywhere라고 하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anywhere라는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 go를 꾸며주고 있네요. 가는데 어디든 간다라고 해석되겠네요. So she can take pictures from high up in the sky. 그래서 은지는 she, 역시 인칭 대명사 she로 받았습니다. 이때 can도 역시 동사를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어디에서 찍냐면 from, 어디로부터, 전치사. high up이라고 하는 것이 high, 높이, 높게라고 하는 부사이고, up, 위에라고 하는 역시 부사입니다. in the sky, 하늘에서, 높이, 위에서부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보이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스쳐가면서 배우기로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보통 명사 같은 거 앞에 놓이는 것이 전치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부사는 보이는데 명사가 안 보인다, 그죠? 영어에는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전치사는 문법적으로는 명사 앞에 놓여야 되지만 가끔 전치사 뒤에 다른 전치사가 놓이거나 또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나 부사가 마치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되는 그런 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사화된 전치사 또는 명사화된 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굳이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의 입에 익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예로 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around here 라고 하면 여기 주변에이고, in there 하면 거기 안에 라는 뜻이고, from abroad 하면 해외에서부터, from here 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등등, 이렇게 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지 않고 전치사나 부사가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영어식 표현들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문장은 하늘에서 높이 위에서부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올라가지는 못해도 드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She captures great moments. 그녀는, 은지는 capture, 잡다, 포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순간들을 잡습니다. 역시 she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3인칭 단수에 현재형을 써서 s를 붙여야 되겠죠.
Her pictures are amazing. 그녀의 사진들은 멋집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죠? 그래서 복수형 s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도 복수형인 a가 되었습니다. 비동사를 과거형인 were로 바꾸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과거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mazing도 역시 형용사라고 불러도 되겠고 아니면 현재 분사라고 불러도 되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How about Jimin? 지민은 또 어떻습니까? 동창 중에 또 다른 친구인 지민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How about을 대신해서 what about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He was a dog lover and had 3 dogs. 그는 이라고 할 때 그는 지민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is가 아니라 was로 썼으니까 시제가 과거가 되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3마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have를 쓰지 않고 had를 썼으니까 과거 시제가 되었네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로 바꾸시오 하면 앞에 있는 was는 is로 바꾸면 되는데 이 had는 have로 바꾸는 게 아니라 has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3인칭 단수형을 써야죠.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lover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면 행위자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teacher라고 하는 말이 있죠. teach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인데 여기에 er를 붙여서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님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write 하면 글을 쓰다인데 e가 있으니까 r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read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면 읽는 사람, 즉 독자가 되는 것이고 run, 달리다 라는 말에다가 er를 붙이면 runner, 주자,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음이 한 개, 자음이 한 개 있는 이런 단어들은 자음을 한 번 더 넣고 er를 붙입니다. 그리고 sing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er를 붙이면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사에다가 er를 붙이면 대체로 어떤 사람, 뭐뭐 하는 행위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He is a teacher now. 그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다시 시제가 현재로 돌아왔죠. 과거에 개를 참 좋아해서 3마리나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입니다. But he doesn't teach children. 이때 he도 역시 앞에 있는 지민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teach 하면 동사인데 동사 앞에 있는 이 doesn't는 조동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특히 여기에 있는 does가 실질적인 조동사인데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문장에서 does는 어떤 역할로 도와주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does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not과 함께 쓰여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teach만 있으면 가르치다인데 doesn't teach라고 하게 되면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부정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 동사에는 크게 비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었다 그죠? 비동사를 반대말로 바꿀 때 부정형을 만들 때는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됩니다. 반면 일반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여기다 not을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don't 또는 doesn't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don't를 쓰고 언제 doesn't를 쓰냐? doesn't는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doesn't를 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don't를 붙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동사의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됐다 그랬는데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but은 등위 접속사이죠. 원래는 앞문장에 붙어서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런 등위 접속사였는데 문장이 꽤 길어지죠. 그럴 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는 이렇게 문장을 분리해서 아예 새로운 문장으로 독립되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를 분리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He teaches dog.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를 가르친다라고 하네요. 역시 he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teach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teaches를 쓴 겁니다. He takes care of them and teaches manners to them. 여기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보면서 모양 똑같은 것을 찾아야죠. 등위 접속사니까.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takes라는 1번 동사와 teaches라는 2번 동사를 연결하고 있죠.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take에 s를 붙였고 또 teaches의 3인칭 단수형인 e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take
care of라고 하는 말이 수거 표현인데요. 돌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것을 구라고 했었죠. 그리고 동사인 자리니까 이것을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돌보다 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look after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매너를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차지하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dog를 가리키는 거겠죠. 여기도 역시 dog겠습니다. 개들을 돌보고요. 개들에게 매너를 가르칩니다. 매너는 우리말로 예의 정도로 보면 되겠죠. When he talks with the dogs, he uses a special application.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절이 2개가 보인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when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로는 접속사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속사는 연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주절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절이 주절이니까 여기가 주절이고 앞에 있는 이 절, 접속사가 붙어있는 이 절이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는 구체적으로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부르면 아주 완벽하겠네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when 뒤에 있는 이 종속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절인데 통째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앞으로 보냈죠?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부사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he부터 dogs까지는 종속절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사절인 것이고 그래서 이 when의 이름은 종속 접속사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뭐 할 때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개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때 with는 전치사로 뭐뭐 함께 라는 뜻이겠죠.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앞으로 옮겨놨는데 왜 옮겼을까를 생각해보면 보통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문 뒤에 먼저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라는 말보다 개들과 얘기할 때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정보라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지원서라는 뜻도 있고 또는 신청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다, 그죠? 이때 application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짧게 얘기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이 바뀌어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같은 것은 우리 예전에는 구름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뜻하는 말로 클라우드를 쓰죠. 마찬가지로 마우스도 예전에는 쥐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입력 장치를 마우스라고 하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죠. 태블릿도 평평한 판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터치스크린 그런 기기를 또 태블릿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으로 바뀌어서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It translates dog sounds into human language. 그것은 translate, 번역합니다. 개의 소리를 뭐로 번역하냐면 인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translate는 번역하다인데 A를 B로 번역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를 into를 씁니다. 그리고 이때 it은 대명사니까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차지하죠. 역시 앞에 있는 special application, 특별한 앱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 it도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 translate에 3인칭 단수형 s를 붙였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translate의 과거형은 translated입니다. translated로 바꾸기만 하면 순식간에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He feels happy when he understands the dog. 이때 he도 역시 지민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민은 행복하게 느낍니다. 언제 행복하게 느끼냐면 그가 개들을 이해할 때 행복하게 느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개들이 하는 말의 뜻을 알면 기분이 좋겠죠?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이죠. 그리고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feel에다가 s를 붙였고 또 역시 understand에다가 s를 붙였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feel의 과거형인 felt를 쓰면 될 것이고 또 understand의 과거형인 understood를 쓰기만 하면 순식간에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when의 이름을 말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접속사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확인해 봅시다. 앞에도 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도 he부터 dogs까지가 절이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주절이 어디죠?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앞에 이 자리가 주절이고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이 절이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그렇죠. 부사절이겠습니다.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없애버려도 괜찮은 그런 자리가 부사절이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육과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긴 하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고 합시다. 여기에 feel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 동사를 이름하여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라고 할 때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ensory verb라고 하는데 감각동사에는 크게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감이 있으니까 감각동사도 보통 5가지 정도가 있겠죠. 먼저 미각과 관련되는 말이 taste이고 시각과 관련되는 것이 look이고 청각과 관련되는 것이 sound입니다. 후각, 냄새와 관련되는 동사가 smell이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었던 촉각과 관련되는 이런 것이 feel입니다. 감각 동사가 이렇게 5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감각 동사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나 감각적인 인상을 묘사할 때 쓰는 것인데 보통 이런 감각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 모두가 무조건 감각 동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감각 동사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감각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 taste는 맛을 보다이고 look은 그냥 보다이고 각각 단어가 뜻이 있겠죠? 그런데 감각 동사로 쓰였을 때의 taste는 맛을 보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look은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sound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smell은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feel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feel happy니까 행복하게 느껴진다, 즉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동사에 대해서는 우리 육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희 얘기로 넘어갑니다. 소희 works as a tour guide. 소희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행 가이드로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때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의 전치사이죠. 역시 소희는 3인칭이고 단수이니까 work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네요. She travels all around the world. 소희는 소희라는 말을 대신해서 쓴 인칭 대명사 she였습니다. 여행을 합니다. around라고 하는 말은 곳곳에, 주변에 라는 뜻이니까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데 여기에 all 같은 이런 부사를 붙여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 세계 곳곳에 여행을 합니다. 역시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travel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동사를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여행했다 라고 과거로 바꾸려면 travel의 과거형인 traveled 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겠네요. But she doesn't leave Korea. 하지만 소희는 한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때 leave라고 하는 동사가 뜻이 참 많은데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떠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 뜻 말고 그만두다 이런 뜻도 있고 내버려두다, 남기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만나면 그 다양한 뜻들 중에서 어떤 뜻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떠나다라는 뜻으로 봅시다. 한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세계 곳곳을 여행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한국을 떠날 텐데 특이하게도 한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역시 leav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doesn't라고 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네요. 만약에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라면 don't를 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but은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원래는 앞문장에 붙어 있었던 건데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끊어서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How is that possible?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니 여행 가이드고 세계를 곳곳을 여행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She guides tourists in a VR world. 그녀는 가이드를 합니다. 관광객들을 가이드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VR world,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죠. 가상현실에서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여행하지 않고도 세계를 여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역시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가이드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썼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한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s를 붙인 겁니다. When Sohee was in middle school, she liked telling us about interesting places.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문장을 이제는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봤더니 소희부터 school까지가 한 개의 절이고 she부터 places까지가 한 개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자리에 있는 이 when의 이름을 이제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접속사. 접속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절은 종속절이고, 뒤에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이 절이 주절, main clause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이 종속절 중에서도 이 자리는 부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자리를 앞으로 옮겨놨죠. 원래는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통째로 이렇게 앞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해석만 하면 되겠죠. 소희가 중학생이었을 때, 중학교를 다녔을 때 그녀는 할 때 이 뜻이도 역시 소희겠죠. 좋아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telling, ing 정체를 밝히고 가야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 동명사이네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뭐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재미있는 장소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역시 about은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의 전치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interesting이 보이네요. 원래 interest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흥미를 끄는, 흥미있게 하는, 재미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현재 분사인데 이것이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형용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재미있는, 흥미를 끄는 장소들,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시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is가 아니라 was로 썼으니까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like가 아니라 liked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was를 is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liked를 like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she가 3인칭 단수이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가 되면 like가 아니라 likes에서 s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Now she does the same thing with her tourist. 이제 부사, 그녀는 합니다. 뭘 하냐면 똑같은 것을 한답니다. With her tourist, 그녀의 관광객들과 함께 같은 것을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장소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그것을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해준답니다. 자, 역시 she는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do라고 하지 않고 do의 3인칭 단수형인 does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does가 아니라 이때는 과거형인 did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이때 now는 사라지고 다른 말로 붙겠죠.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She also takes them to faraway and dangerous places. 소희는 또한 부사 데려갑니다. 역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take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네요. 그들을 데려가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앞문장에서 그녀의 tourist, 관광객들 가리키는 말이겠죠. 어디로 데려가냐면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뒷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far away라고 하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먼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와 뒤에 있는 형용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far away와 dangerous를 함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위험한 장소들, 이 장소들로 관광객들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사를 take의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take의 과거형은 took입니다. 그러면 데려갔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She even travels to Mars. 그녀는 심지어, 이런 것도 다 부사입니다.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여행을 하냐면 Mars,
화성으로까지 여행을 합니다. 역시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동사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이니까 화성까지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면 역시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과거 동사인 traveled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That sounds exciting. 그것은 흥미롭게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위험한 장소, 예를 들면 화성 같은 데도 간다. 이런 사실들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 참 흥미롭게 들린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었던 sound라고 하는 동사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감각동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감각동사 뒤에는 보통 형용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소리가 나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아주 흥미있게 흥미롭게 들립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exciting도 원래는 excite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현재 분사이지만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사를 물어본다면 형용사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과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하는데 시제의 문법적인 정의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달리 표현하는, 근데 그 시간도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표현 장치, 이것을 시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형 변화 중에서 원형과 함께 과거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만 시제를 자유롭게 과거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형과 현재형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를 외울 때는 항상 3단 변화를 꼭 외워야 되고 그 3단 변화 중에서 특히 과거형은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과 함께 과거형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품사 중에 하나인 접속사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새로운 종류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하고는 달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이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종속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오늘은 그 종속 접속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when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종속 접속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종속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분석도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종속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이것도 함께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죠? 기본을 튼튼히 하고 있으면 다음에 이어지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왔으니까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